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게시판 만들어 볼 거라고 예고 드렸죠.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시판은 콘솔에다가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딱 시작하고 나면 사용자로 하여금 명령어를 입력받게 할 거예요. 콘솔 창에 실제로 입력을 받게끔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 따라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해줘야 하는가를 코드로 이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 판단해서 실행할 코드를 정해서 실행까지 완료됐다면 그거에 맞는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그 결과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없다면 또 다른 명령어를 입력받게 하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 안에 이제 내용물을 게시판처럼 꾸밀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가 나 이제 프로그램 끌게, 나 이제 나갈게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프로그램이 진짜로 종료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그동안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그냥 쓰긴 쓸 건데 이제부터는 디폴트 패키지로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패키지를 좀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여기다가 패키지라고 하는 예약어를 달아주고 이런 걸 좀 적어줄게요. 이렇게까지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무브를 통해 이 패키지로 이동해 라고 하는 걸로 패키지를 구성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건 패키지를 지금 제가 com.koreait.jam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자바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은 패키지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런 식이 무슨 어떤 식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메인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죠. 뭐 이런 도메인이 아니고 뭐 go.kr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도메인들도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도메인 아무거나 떠올려 봤을 때 대충 com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도메인에 이 www를 제외하고 역순으로 가요. 보통 패키지 구성을 웹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com.koreait 얘는 이제 도메인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뒤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이 이제 제가 JAM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자바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느낌으로 그냥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웹 개발할 때 패키지 구성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우리가 그걸 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얘가 이제 com이라고 하는 패키지 폴더 안에 코리아 IT라고 하는 패키지 폴더가 있는 거고 그 안에 JAM이라고 하는 패키지 폴더가 있는 거예요. 점을 한번 찍을 때마다 폴더로 합의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보면 실제로 이 프로젝트 안에 src 안에 com, FreeIT, JAM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좀 패키지 구성을 나눠 놓은 거고 그리고 클래스 이름 메인은 그냥 사용을 할 겁니다. 얘는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저는 일단 기본적인 틀을 좀 잡도록 할 건데 시작했다를 알릴 수 있는 출력문 하나 그 다음에 끝났다를 알릴 수 있는 출력문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초기 틀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이제 기능을 만들어 갈 때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보긴 할 거예요. 자, 이거 코드 실행하면 당연히 시작과 끝 같이 나올 텐데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하고 나서 내가 끝낼게 라는 의사표시 안 하면 끝이 나오면 안 돼요.
실제로 끝나서도 안 되고. 그러면 얘가 실행되기 전에 여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멘트가 끝나고 얘가 실행되기 전 여기 어딘가에서 코드가 물려 있어야겠죠. 우리가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출력문 보여주고 바로 끝이 나버리는데 끝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뭐 써야 돼요? 우리는 무한 루프 써야죠. 무한 루프 없이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코드를 짜더라도 무한 루프 없이는 프로그램이 실행과 동시에 할 일 다 하고 나면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한 루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무한 루프를 만들었더니 이제 뭐가 문제예요? 탈출구가 없으면 이 녀석이 unreachable 코드, 도달할 수 없는 코드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탈출구를 하나 뚫어 놓을 겁니다. 근데 탈출구를 어떻게 뚫을 거냐면 만약에 라는 식으로 뚫어낼 거예요. 만약에 자, 여기에 들어갈 조건으로는 사용자가 이제 그만 나갈게 라는 의사표시 하는 조건으로 처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 일단 에러 있는 부분들을 주석을 좀 걸어 놓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좀 맞출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을 뚫고 들어오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 그냥 빠져나가도록. 그러면 무한 루프 빠져나가서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런 구성 속에 우리는 사용자한테 뭘 하고 싶은지 명령어를 입력받을 거라고 했어요. 자, 명령어 입력 받으려면 뭐 필요하죠? 자바에서 스캐너 객체 필요하겠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코드업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입출력이라고 해서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을 텐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자바의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이렇게 써요. 그리고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자바 유틸에 있는 스캐너. 이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이 입력을 할 수 있는 녀석인데 자, 우리 배울 만큼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이거 구조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이거 자바가 제공하는 클래스 중에 하나일 거고 그 타입을 사용해서 변수 하나 만들어 냈고요. 그다음 new라는 키워드 왔으니까 객체 하나 만들 건데 스캐너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근데 생성자의 인자로 지금 1가 들어가 있죠. 그렇다라는 건 이 스캐너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 중에서 매개 변수를 하나 받는 녀석이 있다란 얘기겠네요. 자, 그리고 인자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system.in이래요. 근데 시스템의 s가 대문자죠.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변수를 지금 이 안에서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얘는 지금 이 시스템은 뭘 뜻하는 거죠? 클래스를 뜻하는 거겠죠? 시스템은?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변수일 텐데 일단은 소괄호가 딸려오지 않았으니까 변수일 텐데 얘가 클래스한테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건 스태틱 변수란 얘기겠네요. 그래서 시스템을 가보면 진짜로 클래스가 맞고요. 그리고 in을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안에 존재하는 변수예요. 이 변수의 타입은 input stream이에요. 그리고 스태틱이고요. 파이널이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쓸 수가 있는 거고 자바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얘가 뭐야 라고 하면 쉽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콘솔에 입력하는 어떠한 입력값을 인지하는 녀석이에요. 키보드의 입력값을 얘가 인지를 해줍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스캐너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sc라는 리모컨을 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입력을 할 수 있느냐.
자, 이걸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 해놨다고 바로 입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실제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리모컨을 눌러서 메서드를 좀 호출을 해야 돼요.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해야 실행했을 때 안 끝나요. 이 네모, 지금 이거는 안 끝난 거예요. 아직 빨간색 네모가 떠 있다는 건.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얘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려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SC의 넥스트라인 같은 이런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으면 콘솔에다가 뭔가 입력하는 거 안 돼요. 이거 실제로 안 됩니다. 근데 sc.nextLine 이런 거 해주면 이제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입력한 후에 엔터를 치면 그제서야 빨간색 네모가 사라지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근데 nextLine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뭐 nextint도 있고 아니면 그냥 nex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 놓고 보자면 일단 nextint 얘는 글자를 입력받지 못해요. 글자를 입력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당연히 int니까 숫자 입력 받을 수 있겠죠? 숫자를 입력하면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에 입력된 이 1, 2, 3이라는 녀석이 진짜로 숫자일 거니까 int 타입으로 받아야 됩니다. 애초에 이 nextint라는 메서드는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int로. 그리고 실제로 리턴을 줍니다. 입력된 값을 리턴을 줘요. 그래서 int로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게 nextint 이런 거고. 자, next 같은 경우는 숫자든 문자든 입력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다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입력받은 녀석을 무조건 스트링으로 봐요. 왜냐면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거든요. 실제로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이렇게 받아낼 수 있다. 자, 근데 넥스트는 이런 겁니다. 입력을 하고 띄어쓰기 하고 입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여러 번 안 해도 되고요. 한 번만 해도 돼요. 어쨌든 공백이 한번 생겼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는 입력된 거 말고는 뭐 보여준 게 없었으니까 그냥 똑같은데 별 다를 게 없는데 라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입력받은 결과, 리턴받은 결과를 출력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공백이 있고 난 다음은 저장하지 않아요. 공백 전까지만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넥스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넥스트라인 이것도 당연히 문자열이에요. 아까 문자 입력하는 거 문제 없는 거 보여드렸죠. 똑같은데 얘네 둘의 다른 점은 넥스트는 공백이 생긴 시점에서부터는 저장을 안 한다. 근데 넥스트라인은 공백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다 싹 다 저장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서드마다 차이가 조금씩은 있으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 번쯤 스캐너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프로그램 만드는 상황 속에 넥스트 라인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명령어를 가지고서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할 거고요. 그렇게 파악된 걸 토대로 기능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sc.nextline으로 입력받는 명령어 이 녀석을 cmd라고 칭하겠습니다. 커맨드라는 얘기겠죠. 명령어를 입력받을 거야. 네, 느낌으로 해줄 건데 자, 이 녀석은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꾸준히 입력받아야 되죠. 얘는 내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고 났을 때 계속해서 한 가지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처리했으면 명령어를 또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무한루프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 놓는 이 준비물을 SC라는 준비물을 만드는 과정은 매번 새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ESC라는 녀석, 스캐너 자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리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밖에 있고 이 녀석은 와일문 안쪽으로 들여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들여왔다면 이 입력을 받을 때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사용자가 입력을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티를 좀 내줄 거예요. 여기다가 명령어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티를 낼 겁니다. 근데 프린트 ln 가지고 하면은 이거 명령어 그 괄호 닫히는 거 출력하고 나서 줄을 바꿔버릴 거니까 F를 사용해서 여기서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좀 더 구성이 알차졌죠?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cmd라고 하는 명령어를 지금 당장은 사실 기능을 엄청난 걸 만들 게 아니니까 좀 검사만 좀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입력했을 때 이렇게 잘 나오죠? 저장을 잘 하고 있어요. 문제없이. 근데 어차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확인 한번 해본 거고. 자, 이제 이거 만들 겁니다. 사용자가 나 이제 그만 나갈게 라고 하는 의사표시 명령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어로 할 거냐면 exit라고 하는 명령어로 할 겁니다. 사용자가 exit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게 처리할 거예요. exit 나간다라는 얘기겠죠. 종료. 자,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cmd라고 하는 녀석이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했죠. cmd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된 명령어를 봤을 때 입력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 cmd라는 변수가 가진 값을 가지고 그 값이 얘랑 같아?를 물어보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exit라는 변수가 가진 cmd라는 변수가 가진 값을 exit라는 문자열과 같냐를 물어봐서 같을 때는 브레이크로 나가, 다를 때는 나가지 마,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시. 자, 진짜로 다른 거 입력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exit를 딱 입력하면 나가줘야 되는데 못 나가요. 이거 분명히 if 조건에 쓰여있는 식 자체, 연산 자체는 cmd가 가진 것과 exit가 같냐? cmd는 exit를 지금 가졌을 거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문자열은 이퀄 마크 두 개가 의미하는 같냐로 같다를 비교할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걸로 같다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없어요. 이거를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갈 건데 얘는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연산자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하는 이 이퀄 마크 두 개 이 녀석은 사실상 값이 같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값이 같다의 의미가 아니다. 정확히는 주소가 같냐 같다의 의미이다. 순수한 값이 같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소가 같다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린 그동안 1차원적인 값, 10은 10과 같다, true는 true가 같다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고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문자열은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좀 특별한 녀석인데 이거는 따로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일단 이거 두 개로 먼저 볼까요? 이거는 같다고 나와요. 이거는 같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르다고 나와요. 근데 사실 얘네는 전부 다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문자열은.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쓴다면 이퀄 마크 가지고 이거 가지고 비교를 해도 얼추 다 검증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는 sc.next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 스트링을 리턴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얘는 스트링 객체를 리턴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스트링도 사실 참조형 타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데이터들은 결국에 객체 데이터였단 말이에요. 문자 배열, 그래서 문자열이라고 했었죠. 그런 녀석이라서 우리가 인트 가지고 따지는 인트 이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겁니다. 이건 기본 자료형이니까 이거랑 스트링을 가지고 처리하는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퀄 마크 가지고 비교하는 이 상황은 주소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 C와 D는 서로 다른 객체, 즉 서로 다른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같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녀석을 진짜 온전하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봤을 때 넷이 다 똑같은데 이 값만으로 비교를 할 수 없을까? 그거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문자열, 스트링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이 녀석을 사용하면 주소가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순수한 값만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EXIT가 안 되는 이유는 이 equal 마크 두 개짜리로 비교를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qual 마크로 비교를 할 게 아니라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비교를 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를 .equals 거기에 비교하고자 하는 이 인자를 넣어줄 것이다. 자, 이러면 이제 진짜로 입력을 막 하다가 EXIT 입력되면 끝나요. 더 이상 명령어 입력 못해요. 이렇게 기본 구조를 잡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건데 뭐냐면 자, 여러분들 SC에 지금 노란색 경고 떠 있거든요. SC에 떠 있는 이 노란색 경고는 난유스드일까요? 근데 얘는 난유스드가 아니죠. 여기 쓰고 있죠. 그럼 얘는 왜 갑자기 경고가 떴죠? 이거는 이 SC라는 녀석, 이 스캐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만든 이 변수는 스캐너 리모컨을 가진 저 변수는 우리가 그동안 만들던 객체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변수랑은 조금 특별한 녀석인데 좀 다르게 특별한 녀석인데 어떻게 특별하느냐? 스캐너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자원 취급을 받아요. 자바 내에서 리소스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리소스는 한 번 만들어지고 나서 개발자가 직접 종료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종료되질 않아요. 리소스가 무한히 메모리를 먹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차피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거 스캐너 객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점이라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그냥 둬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경고가 좀 거슬리니까 저런 자원들은 우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으면 이렇게 종료를 시켜줘야 됩니다.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러면 이제 뭐라고 안 해요.
이 자원 종료는 출력을 보여주고 나서 해도 되고 그 전에 해도 되고 당연히 상관은 없어요. 그냥 편하신 대로 그거는. 제가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틀을 좀 잡아놨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를 할 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에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틀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봐야 되는 기능에 대해 그 상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적어드린 상황을 보시고 그거대로 이 코드를 이제 추가로 개발을 해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프로그램 시작이 딱 떴는데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을 할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입력을 할 거냐면 article list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명령어가 입력된 뒤에 나와야 되는 출력값이 게시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고요. 나왔다면 다시 명령어 입력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rticle write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제목과 여기 물결 표시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제목을 입력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내용 콜론 나와주면서 또 사용자가 어떠한 입력을 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입력을 마쳤다면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명령어 입력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 더 반복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때는 2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입력했을 때 article list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실제로 내가 작성한 두 개의 게시물이 목록에 콘솔에 나타날 수 있게끔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xit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끝이라고 뜨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게끔 이 과정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은 제가 대괄호로 표시를 좀 할까요? 이렇게 실제로 대괄호를 입력해라가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들은 지금 대괄호를 다 칭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실제로 출력, 시스템, 프린트 ln, 프린트 f 이런 걸 사용해서 보여줘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구현을 해 보시죠. 모든 걸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제한 시간 내에. 근데 되는 만큼 하세요, 되는 만큼. 그리고 최대한 열심히 고민해 보세요. 이걸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이며 어떤 로직을 내가 작성해야 이런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서 시간을 들여 볼게요. 그 사이에 저는 이 코드를 공유하기 위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기능을 제가 지금 할 건 아니고요. 좀 더 시간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하나 안내 드릴 게 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작업일 게시판 틀 잡기라고 해서 링크를 하나 올렸는데 이 링크를 들어와 보시면 이제 제가 깃허브에다가 소스 코드를 올려놓은 페이지로 오시게 됩니다. 매번 코드를 만들어서 버전별로 그 상황별로 제가 끊어가면서 이렇게 좀 남겨드릴 거예요, 기록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초록 색깔 플러스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새로 추가된 코드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보셨을 때 이만큼의 내용을 복사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코드겠죠? 이런 걸로 이제 복사해서 가져가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가져가면 이제 두 번째 커밋,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기록을 쭉쭉 남겨드릴 때 보다 보면은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 색깔 줄 되어 있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녀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코드는 마이너스, 플러스, 추가된 코드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게 그냥 복사를 했을 때 이만큼 가져갔을 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복사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 제가 드리는 링크를 딱 누르고 들어오시면 여기서 여기를 보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되고 전체 코드를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들어오자마자 이 여기 있는 브라우즈 파일스라고 하는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이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여기 src 그다음에 메인.java 얘를 누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합쳐진 최종본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셔야 정상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실 수 있다는 점. 물론 이제 본인이 했던 거를 살리면서 일부만 수정을 하고 싶으면 아까 전에 링크 딱 누르자마자 나왔던 그 페이지에서 차이점을 눈으로 봐가면서 수정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리는 거니까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링크 타고 들어가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갔을 때 문제가 없으려면 패키지 구성이라든지 클래스 이름 같은 거 아니면 메서드 이름, 뭐 변수 이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랑 동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수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간중간에 기록을 남겨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간 좀 더 드려볼 테니까 마저 진행해 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시작이라고 멘트가 뜨는 거, 이건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겠죠? exit 명령어 끝도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이만큼인데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을 좀 분리를 시켜 볼게요. 이렇게 명령어에 따라 상황을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는 지금 이렇게 세트로 좀 묶일 것 같고 write랑 list 두 가지 기능을 만든다라는 상황인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 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write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글을 작성하기 이전에는 리스트를 했을 때 게시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글을 작성한 후에 리스트를 하게 되면 진짜로 작성된 글이 나와야 돼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를 통해 작성하는 글들은 실제로 저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장을 어떻게 할지는 디테일하게는 아직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걸 통해 저장을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을 좀 파악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큰 요구사항 틀은 잡았으니까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면 되는 건데, 만들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최초에 이 정도의 판단만 가지고 이제부터 되는 대로 만들어 나가도 만들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이상함을 고쳐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예 흐름을 쫙 다 보고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판단을 해볼까요? 명령어에 article list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 명령어가 입력되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명령어가 입력되었는데 입력된 명령어가 뭐야? 라고 판단하는 거는 우리 지금 여기서 한번 해봤어요. cmd가 여기에 있는 거랑 같냐를 물어봐서 같을 때는 이걸 실행해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미 했던 게 있으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cmd가 equals 뭐랑 같아야 되냐면 article list랑 같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일단은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출력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그리고 중간에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티클 리스트 입력했을 때 이제 진짜로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 나오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여기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정확한 완료는 아니지만 일단 흉내를 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도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또 하나의 if를 만들 건데 cmd equals 해서 article에 write 라고 하는 명령어 입력을 받는다 라고 또 분기를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명령어를 입력 받았다면 실행돼야 되는 코드가 제목 콜론 이게 일단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제목 콜론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입력을 받습니다. 자, 입력을 받으려면 sc.nextLine 이게 하나 필요할 텐데 그렇게 입력받은 값을 우리가 아까 저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저장하기 위해서 일단은 변수에 좀 담아 볼게요. string 타입의 변수에 담을 건데 지금 입력받는 값은 제목이니까 title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next line으로 입력받은 정보를 타이틀로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입력이 완료가 됐을 때 다음에 내용도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한 번 더 해줘야겠네요. 여기는 내용 그리고 타이틀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 컨텐츠라든가 바디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명칭을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article write 입력하면 제목 뜰 거고요. 입력하고 내용도 입력하면 지금 당장은 뭐가 없죠. 일단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만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또 흉내를 냈는데 당연히 테스트를 안 해봐도 문제가 예상이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아티클 라이트를 했을 때는 1번 글, 두 번째는 2번 글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1 이렇게 박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라이트를 반복적으로 해도 계속 영원히 1번 글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 자리에 변수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일단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 얘가 변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떠한 변수를 사용해서 처리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럼 이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이제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무한 루프에 들어와요.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을 받을 때 article write를 판단하죠. 여기서 입력된 명령어가 여기서 입력된 저장된 명령어 cmd라는 녀석이 article write를 가지고 있어야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게시글 번호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 녀석을 쓸 건데 1 증가시켜서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rticle write 처음에 했을 때 1번 글, 두 번째 했을 때 1번 글, 또 1번 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루프이기 때문에 명령어 입력받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야, 이거네, 그럼 이거 입력받고 그 다음에 초기화 사용 1이죠. 다시 끝나면 다시 올라가요. 또 내려오는 과정에서 똑같은 거 하는데 또 초기화. 영원히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변수가 무한루프보다 밖에 있어야 된다. 무한루프 안에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ticle id라는 이 변수는 처음에 0을 가지고 있는데 게시글을 작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if를 한번 타면 여기에 있는 이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증가시킨 걸 사용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제는 라이트를 한번 할 때마다 1씩 증가되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여기까지는 해결이 된 겁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이것도 흉내를 좀 내본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티클 리스트를 한 번 더 하는데 이때는 게시글이 쓰여졌으니 쓰여진 글이 나와야 한다. 즉 저장해야 된다. 우리가 맨 처음에 파악했던 거. 자, 근데 게시글을 우리는 작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if 분기 안쪽에 들어왔을 때 저장하는 행위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저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입력받은 타이틀이랑 바디 그리고 이 게시글의 번호 이런 정보들을 어딘가에 보관해야 돼요. 우리 제공경 메서드 그리고 인력관리사무소 이런 거 하면서 했던 그런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게시글 하나를 작성할 때마다 게시물 한 개를 작성할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게시글의 번호와 제목과 내용이 필요해요. 이거는 하나의 게시물이 가져야 되는 정보예요. 그럼 게시물 하나를 또 쓰면 또 번호랑 제목이랑 내용이 필요해요. 게시물 하나당 이 정보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써야 될지 감이 좀 오죠? 객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번호, 제목, 내용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번호는 인트 타입일 거고 제목은 스트링, 내용도 스트링일 텐데 뭐 인트 배열이나 스트링 배열 같은 걸로는 해결을 못 할 거잖아요. 당연히 게시물 객체 하나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어 가며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해 클래스부터 좀 생성을 해야 되고요. 제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게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게시물 하나당 번호, 제목, 내용이라고 하는 공간 3개 저장할 수 있는 공간 3개가 필요했으니 이 변수들을 좀 생성을 해 주겠습니다. 변수명은 적당히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세요. 저는 id 타이틀 바디로 지정을 좀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변수를 클래스를 만들고 변수도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걸 사용해서 아티클 객체에 이 정보들을 저장하면 객체로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객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객체가 이 if문이 끝남과 동시에 이 아티클 리모컨 가지고 있는 녀석은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면 진짜로 저장이 안 됐네요. 제가 인력관리사무소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이에다가 열심히 기록을 남겨놓고 이 종이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예요. 구겨가지고. 의미 없어요. 우리 파일철에 끼우는 실제 저장 보관을 하기 위한 작업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게시물을 하나 작성했고 이 게시물을 저장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게시물을 쓰면 얘를 같은 곳에 또 저장을 해야 돼요. 해서 여러 개의 게시물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이제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거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배열보다 상위 호환, 저 좋은 녀석인 리스트를 어제 배웠으니까 이제 리스트를 좀 활용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만들어낸 객체, 아티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티클을 저장할 거야, 아티클들을 저장할 거야 라고 하는 제너릭을 가진 리스트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트는 어디에 만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이 녀석도 같은 원리로, 이거랑 같은 원리로 while문 바깥에 있어야 돼요. while문의 안쪽에 있다면 명령어 한번 입력할 때마다 그 리스트가 초기화될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해준다. 그래서 이름은 아티클들, 게시물들이니까 아티클스라고 저 이름을 정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낸 아티클스에다가 지금 데이터까지 다 백업 완료한 이 아티클이라는 녀석을
add 하겠다, 추가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게시물을 작성하겠다라고 명령을 입력해서 들어왔을 때 제목 입력 받고 내용도 입력 받고 게시글 번호도 1 증가시켜서 내가 원하는 번호 만들어 놓고 그거 객체로 조립해서 데이터 객체화 시켜 놓고 아티클스에 추가까지 해 놓고 멘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된 아티클스에 추가된 아티클은 이 if문이 끝남과 동시에 리모컨 자체는 사라진다가 되겠지만 여기 while문 바깥에 있는 아티클스에는 저장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이제 진짜로 리스트 여기다가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은 아티클스라고 하는 이 녀석의 사이즈가 0과 같으면 한 번도 게시물을 애드한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멘트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경우에 사이즈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시물들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아티클스에는 우리가 작성한 게시글만큼 게시물들이 알아서 들어있을 거니까 반복문을 통해서 이런 거 하나 타이틀 달아주고 그 안쪽에서 진짜로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번호와 내용들을 보여줘 보도록 하죠. 자, 이러면 처음에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 했다. 그때는 그러면 아티클스가 비어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가 잘 나오는데 라이트를 했다, 한 번 더 했다 이렇게 해주면은 나오기는 나와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컴마는 잘못 못하고요. 문제는 이 번호 제목이라고 하는 게 글마다 계속 달려 나오니까 아, 그럼 이거 반복문 바깥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예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상황에서는 얘네가 가장 마지막에 쓴 글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게시판 생각해보면 가장 최근에 쓴 글이 가장 꼭대기에 있죠. 가장 과거에 썼던 글이 먼저 쓰여진 글들이 뒤로 가요. 그걸 우리도 똑같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아, 이거 정순회가 아니라 역순회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상황으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순회하는 걸로 바꿀 거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좀 수정해 주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면 리스트 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아, 라이트 했을 때 잘 나오는가 싶더니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보면은 아, 제가 플러스라고 했군요. 역순인데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바로 그냥 라이트부터 이제 진짜로 역순으로 리스트 조회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해보시라고 시간을 드렸던 내용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코드를 작성하는 이 시점에 아,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하면서 말을 했던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손볼 게 좀 많아요. 뭘 손봐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은 좀 불필요한 코드가 되게 많습니다.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가독성이 좋게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봐줄 건데 일단 글 쓸 때부터 보겠습니다. 입력받은 타이틀과 바디 그리고 자동 증가되고 있는 이 번호 이 값을 우리가 아티클이라는 객체를 만들자마자 저장하고 애드해요. 근데 이 과정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생성자 하나 만들어서 이제 넘겨받는 값을 레게변수로 잘 받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진 채로 객체가 생성이 될 거니까 그걸 애드할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이 녀석은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도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되겠죠.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변수에 옮겨놓고 그 변수가 가진 리모컨을 또 옮긴다 말고 그냥 객체를 만들자마자 생겨나는 리모컨을 여기다가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써도 똑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나는 아직 그렇게 쓰기에는 좀 헷갈려. 그럼 이렇게 나눠서 쓰시고요. 충분히 이해가 돼서 별로 어렵지 않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그럼 그냥 합치셔도 되고요. 그건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쪽은 이 정도 만들면 이제 큰 문제는 없고 사실상 이런 것도 따로 빼지 않고 다 합쳐도 되긴 하는데 요거는 그냥 두도록 하죠. 얘만 좀 바꿀까요? 이것도 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리스트 쪽으로 들어왔을 때 자, 요거 자, 저는 지금 현재 이 코드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번호랑 제목이 나와요. 실제로 반복문은 돌 게 없어서 못 돌아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얘가 나와요. 이 말인즉슨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줬음에도 밑에 코드가 진행이 된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코드가 else로 써 있을 때는 이거 안 했어? 그럼 밑에 있는 거 해 이거지만 else를 지금 뺐으니까 위에 있는 if 끝나고 나서 빠져나오면 당연히 이거 해야 되잖아요. 막혀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 두면서 얘를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서 자, 지금 우리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아 라는 상황이라면 이 출력문을 보여주고 뭘 해야 돼요? 명령어 입력 받아야 되죠. 이거 보여줬으면 더 이상 리스트에서 할 기능이 더 이상 없어요. 이거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명령어 입력 받으러 가면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 그 즉시 반복문의 꼭대기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컨티뉴를 달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참이었다, 이거 출력했다, 컨티뉴 만났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else 없이도 이게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이해되실까요? 대신에 이렇게 컨티뉴를 달아줄 것 같으면 물론 이걸 뒤집어서 해도 돼요. 존재할 때 출력하는 거를 조건으로 놓고 if에 넣은 다음에 존재하지 않을 때 게시물이 없다를 보여주는 거를 밑에다가 써도 돼요. 이거 위아래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자,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이제 내가 뭐 A라는 걸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A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프로세스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성공하는 A가 있고요. 그 중간에 문제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가지들이 있어요.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항상 잘 걸러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볼 거야 라고 했는데 게시물을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게시물이 없는 경우, 이런 게 여기 분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대부분 성공적인 사례를 가장 마지막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걸러야 되는 상황들을 먼저 걸러내기 시작을 해요. 코드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만큼 있는 이 코드를 조건을 바꿔서 사이즈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동작하는 거는 똑같아요. 사이즈가 0일 때가 아니니까, 게시물이 있을 때니까 이거 해. 그리고 다 했어? 컨티뉴로 올라가. 이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항상 문제 있는 상황들을 먼저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개발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구성을 이렇게 좀 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리스트 쪽도 좀 손을 봤고 라이트 쪽도 손을 봤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이제 나름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 기능, 게시물 작성 기능과 게시물 목록 기능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게시판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게시물 작성, 뭐 목록, 상세 보기,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중에서 지금 우리는 두 개를 벌써 한 겁니다. 이제 상세, 수정, 삭제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해 나가면 되겠죠? 자, 일단은 다음 이거 말고 더 다른 것들은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해보실 상황을 하나 또 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하고 계시는 동안 제가 또 이거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명령어 입력을 받을 건데 이렇게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멘트가 처음에 나올 거고요. 라이트를 했을 때 라이트는 이미 만든 기능이니까 이렇게 스킵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디테일 기능을 만들 거란 얘기고요. 처음에 디테일을 했을 때 없어요. 게시물 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라이트를 하고 나면 게시물이 존재하죠. 이제 또 하나를 더 써요. 그럼 두 개 존재하죠. 그러면 1번 글과 2번 글이 쓰여져 있다는 상황이니까 나 2번 글 볼 거야 라고 하면 2번 글에 대한 내용이, 1번 글 볼 거야 라고 하면 1번 글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내기가 되게 어려운 포인트가 있어서 약간의 힌트를 좀 더 드릴 건데, 자, 디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 뒤에 오는 이 번호 부분, 얘는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상세 보기를 하고자 하는 게시글의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디테일 1을 입력했다. 그럼 1번 게시물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를 입력하면 2번 게시물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 값에 따라서 내가 지금 1번 게시물이 있나 없나를 찾아야 돼. 2번 게시물이 있나 없나를 찾아야 돼.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게시물이 몇 개까지 있을 줄 알고, 그죠? 뭐 100번이 있을 수도 있고, 200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이 숫자 값을 얻어낼 수 있는 방식이 하나 필요해요. 그거에 대한 힌트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스플릿이라고 하는 걸 하나 검색을 해보셔야 되고요. 뭐 스플릿 말고도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제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현재 스플릿이니까 이런 거 하나 검색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자, 아니다. 일단은 스플릿만 검색을 해보셔도 되겠네요. 스플릿을 통해서 이 번호 부분을 얻어내는 그 방식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또 이 문제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드려볼 테니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하고 계시는 이 디테일 기능, 지금 리스트랑 라이트 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표본 자료, 가이드라인이 더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에 스플릿이라고 하는 문제만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안쪽에서 좀 유익 있게 처리해야 되는 파트 한 군데 정도만 잘 뚫으시면 문제없이 쉽게 처리가 가능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수업 전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내일 수업 때는 이 기능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